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갈등 양상이 있었죠. 어제 오전에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기는 했습니다만 여지는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정치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가보죠.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나오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워낙 좀 뜨거운 주제를 여쭤봐야 되는데 뜨거운 주제를 여쭤보기 전에 워낙 황망한 소식이 좀 전해져서요. 들으셨죠, 의원님도?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예.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충격 속에 우리 박 시장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가족분들 위로를 드리고 또 영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가 지금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복구가 돼서 유튜브 지금 정상적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셨죠, 당에서.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음. 우선 법무부는 영어로 따지면 정의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검찰청법 제7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그래 있어요. 네. 이 검찰에 대해서는 소속의 상급자가 반드시 서울지검 같은 데에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 8조에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을 한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아니면 정치공작 사건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데 서울지검장을 직접 장관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될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검찰청법 제8조에 네.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근거가 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 사건은 네. 이 사건은 구체적 사건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예를 들어서 거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좀 여쭤본 겁니다. 먼저 지시 공문을 손 떼라 그랬잖아요. 손 떼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지금 중앙지검장은 반드시 총장한테 이 수사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네. 이것을 구체적 사건을 총장만 지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손을 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또 12조에 보면 검찰총장 여기에 보면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네네. 검찰청의 공무원을. 네. 서울지검장이 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12조에도 검찰총장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후 과정을 떠나서 최종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일단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께서 네. 2013년도 국정원 사건 시에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목했던 시절을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써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은 박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까지 승복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이게 일단락된 거로 보여지지만 이 법률적인 측면을 다 위배하면서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2013년도에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뭐라고 그랬느냐. 장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하면서 네. 당시에 그 국정원 사건이 났었을 때 조국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했던 글이 있습니다. 네. 또 네. 네.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여권 전체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고 네. 옛날 2013년으로 한번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집권층이 자기 얼굴을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또 하나 이제 논란거리가 불거진 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인데요. 좀 이 사안의 성격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 참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최순실 사건이 연설문 같은 경우가 공직에 배제되어 있는 들어와 있지 않은 민간인한테 이 연설문 같은 게 나갔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네네. 지금 최강욱 의원께서는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사한 뭐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예. 정서적으로는 다 동일하겠지만 그런데 예. 여기에 이번 추미애 장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명자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네. 수명자. 수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 어디냐? 군대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군대 법무관을 하셨잖아요. 네네. 군대 법무관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익숙했던 단어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안을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시중에 그 얘기도 있지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서로들 내통을 하면서 최강욱 의원께서 이것을 쓰셔가지고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검찰청이나 추미애 장관은 이 용어를 한 번도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쓰셨던 계정을 갖다가 리트윗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법률가도 아니고 이런 단어에 익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통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추미애 장관은 그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지시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겠느냐라고는 의구심을 깔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당하지 못하게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다 알려져 왔었지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전과 5범이에요. 그리고 주식횡령 사건으로 지금 현재 전주지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함정 수사 아니냐라고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5범의 전과 제보자고 한동훈 검사가 그러면 이 사건에 관련됐느냐 없느냐인데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공직을 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 가서 만나지요. 그때 이 VIK 사건 이철 이 회장과 관련되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민생 사건이다. 난 그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VIK 이철 회장을 잘 안다 그러면 접근한 게 지모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온 건데 한 공무원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조사하는 것을 공정하게 조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전과 5범이 또 다른 정치 공작에 어떤 정치 세력하고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겪었었던 김대옥 병풍 사건을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전과 오범인 김대엽이 이 정치 공작에 관련돼 가지고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또 기양건설 사건, 최규선 20만 불 사건 등 네네. 당시에 민주당 세력들이 이러한 정치 공작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건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3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짧게 요것만 좀 다른 문제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계획대로는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지금 언론 보도 보면 몇 가지 굵직한 대책이 포함이 된 거 들으셨죠, 의원님?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 시장의 기능을 복원되지 않는 예. 물리적인 방법,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추면서 네. 여러 세금이라든가 여러 제도의 틀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보조적 수단이지 예. 근원적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옛날 이명박 정부 때에 어떻게 부동산을 잡았는지 지금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네. 성공한 사례로 한번 돌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